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본인은 재력가고 뭐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아내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무시한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인 부리듯. 근데 이혼 청구하면서도 이제 주눅이 많이 드셨어요. 남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과연 자신이 이혼해가지고 좋은 결과일 수 있는가 걱정하신 분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가도 저희는 더 잘 나가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오늘도 성공 사례, 승소 사례 위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사례, 승소사례. 제목만 봐도 저 기분이 좋아요, 항상. 네. 예. 예, 오늘의 사례는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건인데요. 네. 판결보다 조정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네. 오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 폭행 등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네. 상대방 남편은 이를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조정해서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을 지급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아내는 재산분으로 수억 원과 상가 등 부동산 여러 개를 받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재판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 잘 마무리 성립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도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기억이 나요. 아내분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혼 생활에 고생을 했고, 조금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편은 굉장한 재력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그냥 평범한, 굉장히 좀 어렵게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고생을 하시면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일을 하다가 만나서.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본인은 재력가고 뭐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아내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무시한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인 부리듯 그렇게 이제 생활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이제 고생을 했겠습니까? 마음고생 많이 했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혼을 청구하려고 오셨는데, 이혼 청구하면서도 이제 주눅이 많이 드셨어요. 남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과연 자신이 이혼해가지고 좋은 결과일 수 있는가 걱정하신 분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가도 저희는 더 잘 나가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뭐 성공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법원이라는 건 굉장히 공정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남편이 뭐 유력한 뭐 재력가나 뭐 아니면 뭐 정치인이나 뭐 사회 뭐 지도층 인사인데 혹시 재판에 무슨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 믿으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에요. 코로나 사태 보면서 정말 선진국이라는 생각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법 시스템도 굉장히 선진국이라서 그렇게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법원은 공정하고, 생각해보세요. 판사가 정말 자기 옷 벗을 각오로 남편은 뭐 예를 들어서 부정한 무슨 청탁을 받은 걸 받아줘야 되는데 판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부는 믿을만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유능하고 전문적인 변호사 만나서 제대로 대응을 해서 재판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조건을 받을 수 있고 또 잘 끝날 수 있으니까 믿고 안심하고 이제 사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진행할 때 이게 조정으로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건 합의잖아요. 네. 맞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로 가야 될 것이냐. 네. 이런 이제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재산이 좀 많을 때, 네. 재산 부담을 받아야 될 때, 음. 어떻게 보면은 조정으로 끝나는 게 판결로 가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판결로 갔다가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거죠? 뭐 예를 든 거예요. 재산 규모가 한 200억 정도가 있어요, 남편이.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아내분이 청구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50% 청구하지 않고 100억 원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판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잘하면 100억 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100억 원이 아니라 뭐 50억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40억이 몰라요.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몰라요. 기여도가 물론 40에서 50%지만 기여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예를 들어 조정해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받는 걸로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자, 지금 80억을 받는 게 낫냐. 아니면 판결까지 가서 몇 년 있다가 100억을 받는 게 낫냐. 저는 조정해서 80억 받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판결 가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종의 이거는 확률이잖아요. 네. 확률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 이게 이제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판결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1심이잖아요. 항소 갈 수도 있죠.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럼 2년, 3년 걸릴 수도 있죠. 시간이 길어지네. 네. 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고, 변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뭐 사업이 망해서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으로 조금 금액은 이제 깎일 수 있지만 빨리 합의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당장 이제 판결 가서 이제 뭐 판결이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 판결 가면은 확실하게 재산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조정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그건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변호사가 이제 그 의뢰인한테 조정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판결로 가는 게 유리한지 저희가 또 그런 자문을 잘 해드리거든요. 그걸 잘 판단해서 의뢰인에게 좋게 올바른 방향으로 자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